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울산 입양아 사망 사건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당시에 담당 형사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25개월 된 입양아가 병원에 실려와 숨졌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어머니를 수사해보니까 30cm짜리 플라스틱 자로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을 했다. 그런데 머리에 상처도 있고 온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많아서 더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양엄마는 플라스틱 자가 아닌 75cm짜리 철제 파이프로 아이를 때린 거였고요. 게다가 이 양엄마의 폭행이 지속적이었다는 이웃들의 증언까지 새로 나왔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 여러분께 다시 정확히 전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담당 형사를 다시 연결합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정남권 여성청소년과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때린 도구가 플라스틱 자가 아니라 쇠파이프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파이프든가요? 75cm짜리인데요. 예. 그 용도가 옷걸이에 사용하는 그 행거로 사용하는 그런 쇠파이프였습니다. 그럼 하반신에 길쭉한 멍들이 쭉쭉쭉 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다 쇠파이프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검할 때 부검이의 소견이 뭔가 둥그런 그 몽둥이 같은 거로 해서 한 30 내지 50회 이상 그 맞은 흔적인 것 같다라는 그런 부검이 소견이 있었는데요. 예. 우리가 수사한 결과 그 행거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뇌출혈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그 폭행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이렇게 그 파이프로 폭행한 것 같은 흔적이 그 세 군데 이렇게 나 있었고요. 또 그러니까 애가 폭행을 피하려고 예. 하다가 넘어지면서 문과 방바닥에 그 머리를 찧은 그런 진술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5cm짜리 쇠파이프로 만 2세짜리 어린이를 50회에서 70회를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머리도 때리고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다 때리고 아이가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문에도 찌이고 벽에도 찌이고 막 이랬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폭행 도구가 쇠파이프만 있었습니까? 혹시 또 다른 도구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예. 고추를 가위로 썰어서 물에 타가지고 강제로 먹이고요. 고추를 잘라서 물에 예. 타서 2살짜리 예. 아이한테 먹였다고요? 예, 강제로 먹였습니다. 참, 그거는 왜 그랬다고 얘기를 하죠? 본인 입장에서는 예.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그 국에 들어가는 고추 정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부검을 해본 결과 고추 덩어리가 큰 게 나왔고. 큰 고추예요? 예, 고추가 우리 손톱만한 정도까지 아마 크게 잘란 것 같아요. 어른 손톱 크기만한 고추 덩어리가 나왔는데 이걸 국에 넣은 예. 고추, 토파 넣는 고추하고는 차원이 달랐단 말씀이에요. 다져 넣는 것과.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집에 그 있는 샤워기로 강제로 찬물 샤워를 전신에 시킨 그런 행위도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만 2살짜리 아이가 뭘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몽둥이질을 해댄 거죠? 그 양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쇠 젓가락으로 전기 콘센트에 꼽아 있는 그런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아니 단지 그거 하나로요? 젓가락을 갖다 콘센트에 꼽는 장난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종종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 했다고 그렇게 때렸다고요? 이웃 주민들의 증언, 그러니까 관계자 증언에 의하면은 예.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애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고 예. 그 애가 우는 소리나 이런 것들을 자주 들었다라는 그런 증언들을 보면은 평상시에도 그렇게 부탁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 나쁜 말을 했다는 거는 어떤 말을 했다고 하죠? 네가 여기 오고 난 다음부터 뭐 되는 일이 없다 되는 하든지 일이 없다. 재수가 없다. 재수가 없다. 예. 하여튼 자녀가 3명 이상이면은 뭐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던데 돈도 얼마 나오지 않더라. 뭐 그런 긍정적인 관계도 얘기를 한 게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친자가 2명이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입양했는데 작년에 입양했는데 그럼 총 아이가 셋인데 지원금이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나오느냐 이런 넋두리요. 예, 그런 넋두리도 행글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형사가 나오셨을 때 그 엄마가 아이 앞으로 보험을 2개 가입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거는 실제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셨거든요. 혹시 확인이 됐습니까?
그 한 개는 그 치아보험, 치아보험. 한 개는 또 질병보험. 예. 이 두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상해보험이나 이래서 뭐 진단비가 몇천만 원씩 주고 하는 그런 보험은 없습니다. 아, 생명보험이나 없고, 이런 보험은 아니었고 이 부분은 그래도 그런 정리가 보험이, 됐네요. 사실은 보험 예,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의심을 했었는데 보험은 예. 실비보험인 것으로 조사가 예. 됐다. 저 과장님, 저희가 지난주 의문을 품었던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뭔고 하니 예. 이 가정 부부가 별거 중이고 형편도 넉넉치 않아서 월세가 10달치나 밀려있는 상태였는데 뭐 수도세도 못 냈다고 예. 하고 어떻게 작년에 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이었는데요. 아, 조사가 좀 됐습니까?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입양 기관에서 예. 비공개로 그러니까 애의 신분을 숨기고 이 다른 집에다가 이 보내는 이런 경우에는 예. 그 서류상 맞춰서 들어오면은 조건을 맞춰 들어오면은 정확하게 그 부분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제도상의 맹점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서류만 본 건가요? 실제로 어떤 그 집을 찾아가 본다든지 가족들 전체를 면담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집에 찾아가서 봐도 입양을 원하는 애 엄마만 만나고 아. 다른 부분들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소문을 내가면서 확인을 할 수 없는 비공개 그런 입양이라.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서류는 예, 다 그래서- 갖춰져 있었답니까? 경제적으로 예. 사실은 넉넉한가도 이게 입양 과정에서 보게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넉넉한 가정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입양을 하는 그 당사자가 서류를 위변조해서 아. 그러니까 재산이 적은 걸 많은 것처럼 부풀려 가지고 예. 입양 기간을 속인 거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도 같이 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양엄마 살인 혐의로 기소하셨어요. 예, 이번에 그 피해 아동은 제대로 성숙되지 않았고 남의 보호를 받아야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도 물론이죠. 불구하고 쇠파이프로 30분에 걸쳐서 구타를 하고 예. 고추를 잘라서 먹이고 또 이 찬물 샤워를 시키고 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날 애가 그것도 이상 증상을 보이는데도 빨리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아. 계속 방치해 놓은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예. 충분히 죽음을 예견했으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살인을 방치한.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적용하신 우리 거군요. 보통인이 봤을 때 예.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렇군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참 듣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네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아, 과장님 끝까지 수사 마무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정남건 과장을 먼저 연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참 이상하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입양시킬 때 분명 심사 과정이 있었을 텐데 아무리 비공개 심사라고 그래도 어떻게 이런 집에 입양이 됐을까 하는 건데요. 자, 전문가 연결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 연결을 해보죠. 아, 황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가정 별거 중이었고 아이를 네. 키울 경제적인 형편도 못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저 네. 서류 몇 개를 조작해서 제출했더니 입양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건가요? 아, 글쎄요.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도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참담하기까지 한데요. 예. 그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입양 허가를 받아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입양 자체부터 김 씨의 의도성이 보이기 때문에 범죄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이런 중요한 서류들을 다 위조해서까지 입양을 한 것 입양을 자체가 상당히 네. 뭔가 의도성이 보인다.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 어떠한 수혜나 혜택이 증가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입양을 하거나 가정 위탁을 통해서 범죄를 하는 경우들이 발견이 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체부터 범죄로 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의 경우는 꽤 오랜 시간 그 가정을 조사하게 되고 그리고 더구나 부부관계와 그다음에 가족생활 패턴 등등을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를 하는 편입니다. 예.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는 아직 국내 입양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입양을 하겠다고 누군가가 나서게 되면 예. 굉장히 그 가정을 관대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양 가정에 대한 평가가 좀 느슨해질 수 있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래도 입양 가정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요. 입양이 되고 네. 나서도 이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 혹시 그 가정에 문제는 네. 없는지 이런 후 추적 과정, 후 관찰 과정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상 현행 제도에서도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있긴 있는데.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부분의 비공개 입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후 관리가 사실상 허술하게 그리고 잘 관리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입양 관리 추적 시스템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체계로 우리도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공개 입양을 통해서 입양 아동의 권리와 지위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쉬쉬하는 비공개 입양보다 이왕이면 공개 입양이 더 선호되는 이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충격받고 그냥 끔찍하다 이러고 넘길 것이 아니라 정비해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정비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였습니다.